나는 18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4살의 여자야. 난 어릴 때부터 한밤중에 방울소리랄지 누군가의 발소리 같은 환청을 종종 듣곤 했었거든. 한 번은 밤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당시 8살 남짓한 어린 아이였던 나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지. 할배, 군인 아저씨들 행군에서 지나간다. 그때만 해도 군인이랄지 행군 같은 단어는 전혀 몰랐던 8살 어린아이가 어때뜸 그런 말을 하니 할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날 쳐다보시더군. 할아버지는 이내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날 빤히 보시며 말씀하셨어. 애끼, 여기 군인 아저씨가 어디 있노? 이 산꼭대기에 군인이 어쩌 오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자라. 그래서 나는 내가 또 헛소리를 들었구나 하며 잠이 들었지. 어릴 땐 이런 일을 잊을만 하면 한 번씩은 겪었던 것 같아. 한 번은 갑자기 그 일이 떠올라서 친정 어머니께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그때 우리는 읍내에서 차를 타고 20분은 쭉 올라가야 하는 그런 산속에 살고 있었어. 민가도 우리 집을 포함해서 세 집이 전부였는데 집에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군부대가 나왔다고 해. 내가 그 일을 겪었을 때는 부대가 없어진 지 이미 몇 년도 더 지났을 때였고 어머닌 어린 아이였던 네가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냐며 놀라워하셨어. 나는 가위 눌림이나 예지몽도 심심치 않게 겪곤 하는데 보통 예지몽이라 해도 어떤 일을 은유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타나진 않잖아. 그런데 한 번은 소름 돋는 예지몽을 꾸게 되었어. 20살 때 백숙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보다 3살 어린 남학생이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었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동생이 비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가게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가게 앞 코너를 돌면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고 난 너무 구체적인 꿈의 내용에 적잖이 당황했어. 고민 끝에 다음날 출근을 해서 그 동생에게 이러이러한 꿈을 꿨으니 조심하라며 그렇게 귀뜸을 해줬는데 녀석이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누나는 그런 거 잘 믿나 보네. 그거 개꿈이다. 누나나 조심해라. 그리고 그날 오후에 갑자기 비가 내렸는데 어째 평소와는 달리 손님들이 더 몰리는 것 같았어. 가게 근처의 다른 식당들도 모두 같은 업종을 해서 아예 백숙촌으로 형성된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다른 식당들도 손님이 몰렸던 모양이야. 그런데 생닭을 가지러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던 동생이 다리를 쩔뚝거리며 잔뜩 상기된 얼굴로 가게로 들어오는 거야. 아씨, 요 앞에 코너 도는데 누가 오토바이 옆바퀴를 발로 차서 확 넘어져 붙다. 바로 일어섰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 짧은 순간에 어디 숨을 것도 없고 뛰어가는 발소리도 전혀 안 들리고. 아씨, 누나, 니 신기 있나? 그 동생은 그날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로 내 연락도 피하는 것 같았어. 가게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 동생이나 나나 그 근방에 살았기 때문에 어쩌다 가끔 마주치곤 했는데 녀석이 날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야. 하루는 기분이 확 상해서 문자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녀석이 그러더라고. 그냥 누나가 너무 무섭다. 누나가 내 미워서 저주라도 한 거 아닌가 싶다. 참,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어쩌다 보니 사설이 너무 길었네. 내가 원래 하려던 이야기는 지금부터야. 대략 한 달 전이었어. 딸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려고 집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더라고.
기사님은 금방 올 테니 엘리베이터를 잠깐만 잡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난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른 채로 딸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지. 그런데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딸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놀라서 버튼을 마구 눌렀지만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어.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올라가 버렸고, 홀로 좁은 공간에 갇힌 딸은 놀라서 울어대기 시작했지. 순간 눈앞이 캄캄해진 나는 너무 당황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어.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2층을 더 올라가더니 멈춰 섰고,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 뭐 하는 거야?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나는 기사님에게 혹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 아기가 타고 있을 수 있으니 좀 잡아달라고 부탁한 뒤에 계단을 미친 듯이 올라갔어. 그리고 눈앞의 장면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지. 딸은 계단 끝에 서서 펑펑 울고 있었는데 아이의 왼쪽 팔이 접힌 상태로 팔꿈치가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마치 누군가 딸이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계단엔 딸아이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 당장이라도 아이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눈앞에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 순간 뭐 하는 거야?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린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 나는 급히 딸을 안아들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어.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던 기사님도 많이 놀랐는지 울먹이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 그날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목소리가 왠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소리와 비슷한 것 같았어. 아파트 복도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딸아이를 지켜주신 걸까? 그때 아이의 팔을 잡고 있던 건 뭐였을까? 날 유독 아껴주셨던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진다.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너무 빨리 내 곁을 떠나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와 내 딸을 지켜주신다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그리워지네. 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생 때 살았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영감이 있다거나 귀가 약해서 헛것을 본다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물론 귀신이란 존재를 믿지도 않았죠. 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011년. 당시 홀로 절 키우셨던 어머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셨고 이곳저곳을 알아보시다가 만월산 아래 달동네에 신축 빌라를 싼값에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동네의 분위기는 무척 음산했고 저와 어머니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비명을 지르거나 서로 때리고 맞으며 우는 소리가 매일같이 들렸습니다. 도둑질을 당하는 것도 다반사로 자전거만 무려 3번을 도둑 맞았고 동네 곳곳에 으슥한 골목과 폐가 모두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웃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 바로 뒤쪽에 있는 산에는 한쪽 눈이 없는 할아버지가 숨어 살고 있었는데 전라 상태로 산 아래 밭에서 서리하는 걸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심신이 많이 지쳤는지 전 밤마다 이상한 환청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잠이 들면 꿈에 귀신이 나타나서 미친 듯이 깔깔대고 웃어대며 방문 뒤쪽에 숨어 절 쳐다보고 있었고 밤에 집안의 불을 다 끄고 방에 와서 누우면 누군가 부엌 쪽에서 마구 박수를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 역시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나와서 어머니를 밤새도록 노려보는 그런 악몽에 시달리셨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전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정신적인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여름날에 교회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한 저는 좁은 오르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의 양쪽 옆에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는데 그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비를 피해서 빠르게 걷다가 무심코 주차된 차들을 힐끗 쳐다봤는데 모든 차의 운전석에 기이한 사람 형체가 나타나서는 절 일제히 노려보는 겁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란 저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형체는 사라져 버렸고 전 이를 악물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중학교에 입학했고 하루는 새로 사귄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들 중에 수빈이란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영감이 있어 이상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날이 다 저물도록 집에서 놀다가 수빈이는 제 방에서 잠이 들었고 전 다른 친구와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수빈이가 갑자기 마구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수빈이가 막 잠이 들려는 순간 머리맡에 웬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마구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박수까지 쳤다는 겁니다. 참다 못한 저는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어머니께 진지하게 말씀드렸고 결국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며 알아보니 그 동네가 오래전부터 흉흉한 소문으로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만월산 뒤쪽이 거대한 묘지촌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니와 제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나 역으로 갈 때 가끔 그 동네를 지나치곤 하는데 그때마다 어릴 때의 그 기억이 떠올라서 너무 불쾌하고 무섭습니다.